더불어시민당에서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 등으로 제명된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자의 검증과 관련돼서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대표가 우리 당은 오히려 칭찬을 들어야 한다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대표인데 구태 정치 언어나 가부장적 사고가 익숙한 이들은 대표나 당이 무조건 사과하는 것을 선호한다. 시민당은 오히려 칭찬을 들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인지한 때부터 확실한 근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 측 후보라고 포장이나 축소 내지 회피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은 좀 많이 비판을 하고 싶어요. 윤 시장님, 예. 민주당 측 후보라고 포장이나 축소 내지 회피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게 그 이후에 이제 자기들이 진행한 거에 대한 건데 총선 전에 이미 알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사퇴를 요구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비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으니까 할 일 다 했다라는 거는 뭐 자기들끼리 회의할 때나 통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더불어시민당의 이제 대표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교수 출신. 저분들이 이제 원래 돌아간다라고 하셨고 이제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실 때가 된 것 같아요. 돌아가셔라. 합당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하게 두고 물론 뭐 정치인은 정치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만은 왜 저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게 가부장적 사고나 구태 정치냐 당 대표 혹은 총책임자가 책임지는 게 그게 가부장적 사고면은 그 거꾸로면은 이제 다 꼬리 자르기가 되는 거죠. 그럼 개인이 알아서 한 거지. 내가 그 사람 아버지냐. 그렇죠. 자기가 나 아버지입니까? 뭡니까? 언제 봤다고요.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윤 선생님의 강력한 돌직구. 우희종 대표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셔라. 가신다고 했으니까. 가신다고 했으니까 빨리 돌아가셔라.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서재현 부대는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비례의원이 역할이란 게 사실 비례성, 전문성 플러스 청렴성이잖아요. 도덕성은 기본이고, 근데 4년 동안에 뭐 1, 2억도 문제가 되는데 뭐 40억 정도를 이게 지금 부동산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검증을 못한 거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이건 무한 책임져야 된다. 예. 그래서 이런 우희종 교수께서 어떤 의도로 한 건 이해는 가요. 그냥 했는데 우리가 그걸 감추기보다는 늦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종용해서 이 사람을 사퇴를 시키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언론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되면 사실 뭐 한 50점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자화자찬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도는 알겠지만 정말 말씀드렸지만은 그 의도와 다르게 오해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대표이기 때문에 더 진중해야 된다는 거죠. 예.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서 제가 신문 읽어주는 남자이기 때문에 오늘 한겨레 신문에 정원봉 이주근 기자가 뭐라고 썼는지 고스란히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한겨레 신문 정원봉 이주빈 기자인데 하지만 이는 더불어민주당조차 부실 검증이라며 고개를 숙였던 태도와 전면 배치되는 입장이다. 우 대표의 발언엔 슈퍼 여당으로서의 자만심이 깔려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슈퍼 여당으로서의 자만심이라고 정원봉 이주빈 기자는 쓰고 있습니다. 정의당 대변인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당조차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번 문제 책임은 공천 권한을 가진 당과 그 책임자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잘못된 공천에도 칭찬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대 여당의 오만함 때문이 아닌가. 정의당도 오늘 한겨레 신문의 정원봉 이주빈 기자도 같은 말을 썼군요. 우리가 사과했으니까 됐다라는 것만으로는 저는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슈퍼여당의 자만심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무게감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300분의 1인데 그 양정숙 당선인은 지금까지 자진 사퇴한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그다음에 더불어시민당 책임자들은 이렇게 왜곡된 당선인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 저는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책임까지도 다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정숙 당선인이 300분의 1 정도 되는 굉장히 엄한 국회의원의 자리를 갖고 있는 건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해결할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그냥 사과했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슈퍼여당의 자만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정치권 이야기 나온 김에 여야 모두 원내대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야당 쪽 상황부터 짚어보시죠. 선거 나흘 앞인데 출마자 윤곽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원내대표 거론 인사는 우수수. 먼저 주호영 5선, 그리고 김기현 4선, 권영세 4선, 유이동 3선, 장재원 3선, 조혜진 3선 이렇게 거론이 가장 많이 되고 있고요.
공식 출마 의사는 2명이 일단 밝혔습니다. 3선의 김태형 의원과 4선의 이명수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장승철 소장님, 네. 이게 참 묘하게 야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지금 사실은 선거에서 참패한 보수 야당을 어떻게 리빌딩 재건시킬 것인가와 관련된 이슈가 아니라 이게 묘하게 김종인 비대위를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데 뭐 약간 요 구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구도가 있어요. 어. 근데 하지만 지금 저 두 분뿐만이 아니라 주호영 의원도 네. 지금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세 분인데 세 분이 의사를 밝혔다. 차기 원내대표가 해결해야 될 당면 과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그 여당과 해가지고 원구성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차기 원내대표가 어쩔 수 없이 비대위원장과 당대표 권한대행을 겸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과연 8월 30일 이전에 전당대회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 또한 이 지도부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난제가 뭐냐면 미래한국당. 어려운 결정 많네요. 많아요. 미래한국당과의 당대당 통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둘 것이냐 합칠 거냐. 네, 이러한 세 가지 난제가 앞에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정치력과 위기 관리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내가 출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도 있을 거고, 결국에는 정책위 의장을 또 누구로 해야 되느냐, 이게 런닝메이트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직 구하지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출마를 하고 싶어도 출마하지를 못하는 그러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난제 잘 말씀 주셨어요. 역시 국회통, 여의도통 바쁜데 그중 난제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이제 자력으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아 갈 거냐, 아니면 외부에서 병법가 김정인 위원장을 모셔서 정말로 내년 대선 전까지 3월까지 쭉 회초리를 맞을 거냐. 그게 진짜 난제 중에 난제잖아요. 그건 간단해요. 일단은 당원 부칙 11조에 있는 8월 31일까지의 전당대회 제한 규정을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 지도부가 자 그럼 우리 이 전당대회 규정 고치자고 해서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그 규정만 고치게 되면 김종인 비대위로 가는 것이고, 예. 그대로 그냥 하게 되면은 그냥 8월 30일 이전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전통성이 있는 새로운 지도부 체제를 꾸리겠죠. 결국 새롭게 선출된 원내대표의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씀이시군요. 그것도 그렇고, 하지만 이 상임전국위원회 위원들을 한 41분 정도 되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도 기본적으로 그것은 비토를 냈잖아요. 네.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하냐도 상당히 큰 난제죠. 그런가 하면 여당의 원내대표 경선도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명의 출세포가 나왔는데 당내 표심이 어디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를 보면요. 기호 1번 김태년, 기호 2번 전해철, 기호 3번 정성호. 일하는 국회, 4선 의원 정책위원장 김태년, 당청력, 당정청 협력, 3선 의원 민정수석 전해철, 개파 없는 원팀, 4선 의원 기획재정위원장 정성호인데, 오늘 한 기사에 따르면 윤 시장님, 정성호 후보에 대해서 이른바 개파가 없다라고 본인이 강조했는데, 특정 개파로 보이는 네티즌들이 비난의 댓글을 달고 있다는 기사도 오늘 달렸더군요. 민주당 구성을 보면요, 비문 반문이라고 할 건 없어요. 근데 좀 뭐랄까 결집도가 높은 친문이냐, 좀 이제 약한 쪽, 느슨한 쪽이냐인데, 정성호 의원이 그 중에 느슨한 쪽으로 불리고, 당내에서도 지금까지는 좀 이제 쓴소리를 많이 했던 중진 의원으로 이제 꼽히니까, 그런 식에 대한 이제 뭐랄까 비판 같은 게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정성호 의원님이 제 말씀드리면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세가 약한 건 맞아요. 세 분 중에서는. 근데 또 모르죠. 주류에서 두 팀이 나오고, 정성호 의원이 이제 이른바 비주류에도 한 팀이 나왔으니까 이제 선거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인데, 저는 민주당에도 과제가 있다. 예. 정성호 의원 같은 사람이 어느 정도 또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좀 이걸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당이 이제는 180석 되는 당이지 않습니까? 포용성 있게 갈 수도 있구냐 안 가는구냐라는 이번 원내대표 경선이 또 어떤 의미에서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그 기사를 보면 생각이 났습니다. 예.